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 정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사일과 정묘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의 정사일은 목생화가 잘 됩니다. 정화일간이 앉은 자리에 이렇게 사화를 갖고 있어서 묘가 갖고 있는 습을 충분히 해결하고 묘에 텐션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금을 쓰는 게 좋겠죠. 경금이 목적이니까. 여기에 또 간목이 투관했다.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투관을 했다. 이래서 이렇게 경갑의 그런 조건이 천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것을 우리가 소위 벽갑 인정이라 그럽니다. 벽갑 인정. 벽갑 인정은 정화가 간목이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간목을 소화해 내기가, 정화는 작은 불이고 간목은 통나무로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서 정화에 불을 지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이제 자주 쓰지만 원래 실제적 개념은 정화가 간목 인성이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인성은 되게 정신적인 그 성향이 강하죠. 인성은. 그래서 현실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간목을 극하면은, 이 경금은 재 아닙니까? 재니까는 인성에다가 재를 갖다가 이렇게 인성에 이제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경금이. 그래 갖고서 현실적인 감각을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재는 뭐냐면은 결과, 인지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죠. 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인성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정신적 현상, 그냥 공부하는 거다 이게. 근데 막연하게 공부하는데 경금이 어떤 결과를 인지해서 인성에다가 목적을 부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게. 현실적인 감각을.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규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는 또 경금을 화극금을 하죠. 이렇게 화극금을 하죠. 화극금을 하게 되면은 경금이 화극금을 받으면은 경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끼날이라든가 칼날을 갖다가 숫돌에다 갈아갖고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정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화극금을 받으면 날이 날카로워지죠. 그러면은 경금에게 정화가 목적을 부여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목적이 부여된 경금이 또 간목을 목적을 부여합니다. 벽갑하는 겁니다. 벽갑한 것이 다시 정화를 이렇게 생해줍니다. 이렇게 생해주죠. 벽갑한 간목이. 그러면 또 힘을 가진 정화가 또 더 경금을 극해서 잘 만듭니다. 벽갑한다는 것은 간목을 쪼갠다는 그런 겉으로는 간목을 쪼개는 것처럼 벽갑이니까 쪼갠다 이렇게 보지만서도 실제적인 그 의미는 간목에게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현실적 목적, 실제로 사용되는 가치를 그게 목적을 부여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잘못되면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금을 다루는 것이 되는 거죠. 경금이 재니까 재주나 기술 능력인데 이것은 당연히 기능으로 발휘됩니다. 기술이나 기능을 다루는데 간목 배움이 따라오는 거죠. 지식, 자격 이런 것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간목은. 그러면 내가 기술자인데 무슨 기술자? 잘 배운 기술자이다 이거예요. 전문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이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과 연결되면서 간목이 인성이니 정신적 가치,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의 인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 갑은 제극인입니다. 제극인. 이렇게 되면 제극인이 되죠. 제극인. 근데 정화가 경금을 만들 때에는 사용가치, 실제로 어떻게 쓰여질까, 그 사용하는데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의 목적은 뭡니까? 앉는 거 아닙니까? 앉는 거. 앉는 의자. 의자는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앉는 의자로서. 그렇게 앉는 데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앉는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튼튼하냐, 어떻게 만들어야 잘 팔릴 수 있냐를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목이 개입하는 순간 의자에 의미가 붙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붙죠. 의미. 요 경금에게 정화가 목적을 부여할 때는 요거는 실제적으로 앉는 그런 실용성에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간목이 붙으면 이제 의미가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경금이 정화를 극할 때는 요거는 의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용가치죠. 사용가치. 사용가치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이 개입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용가치에서 상징가치로, 상징가치. 이제 인성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가치에서 상징가치를 더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디자인이 달라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이 조선시대 왕실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설명문을 갖다가 붙입니다. 즉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의자이다라고 의미를 붙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간목이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의 정화 경금의 관계는 사용 가치만 되면 되는 상품인데, 이렇게 간목으로 상징 가치가 붙으면 그냥 상품이 아니고 예술 가치가 붙어서 예술적 상품이 됩니다. 예술성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것이 벽갑 인정이고, 벽갑 인정이 잘 됐다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화 입장에서 금을 다루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벽갑 인정의 출발이 재를 다루는 것, 즉 기술이나 기능에서 출발해서 인성을 끌어들여서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자가 명인이나 명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술자였는데 나중에는
예술가적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 벽가빈정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화, 경금, 간목을 이 벽가 인정도 이제 어떤 일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지금은 이제 정일주가 경과 갑을 봤을 때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일주가 경금 정화를 봤을 때의 벽갑 인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경금은 뭐냐면 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이죠. 직. 갑목의 직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정화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직이 뭐냐면은 이 경금이 완성된 직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공이 안 된 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임시직이다 이거예요. 이 경금은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완성되지 않은 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이런 사람은 뭐예요? 직이 완성된 직, 딱 맞춰진 직이 아니고 아무거나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한다 이게 뭐 노가다를 한다든가 잡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여되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이나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설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 정화가 붙는 순간 달라집니다. 정화는 목생화의 화이죠. 목생화의 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화상과는 일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이거죠. 내가 생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금에게 상관이 정화상관이 목적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목적을. 그걸 해서 경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이다.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다. 경금이 그냥 주어진 직이었는데 정화가 개입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목적하는 직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금을 재련했기 때문에 경금이 뭐냐면은 완성된 것이라 전문성이 부여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일의 간목의 역할이 출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경금은 관이기 때문에 이건 또 직위가 되죠. 직위로 능력이 부여된다 이겁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직위로 드러난다 이거죠.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상관제살이죠. 상관제살, 상관으로 살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위는 대체적으로 실권적 형태, 전문적 직업군의 구조가 아주 강하죠. 왜냐하면 경금이 정화로 인해서 완성된 거니까. 그래서 살권을 장악한다든지 정치적 성향이 강하든지 합니다. 이렇게 상관과 살이 조합이 되면은 정치적 성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만약에 또 세 번째로는 같은 벽갑 인정이라도 경정갑 구조도 있습니다. 경일주, 갑일주, 지금 정일주일 때, 갑일주일 때, 경일주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금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화가 있으면은 직이 주어진 거죠. 요거는 정관이기 때문에 직이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직의 자격인 여기는 정화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 인수죠. 그러니까 자격이 되죠. 자격. 직의 자격인 간목이 없다면 그냥 직만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진하기가 어렵죠. 직의 안정성이 보장되지가 않죠. 간목은 경금 입장에서는 뭡니까? 재죠. 그죠? 간목이 없다면 이 재는 뭐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데서는 재는 뭐예요? 부하직원입니다. 부하직원.
근데 정화가 간목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뭐예요?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직의 권위가 없다 이게요. 예. 재생관이 되어야 직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직의 권한이 제대로 형성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관살은 재를 봐야지 자기가 실권을 질 수가 있어요. 부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정화 정관을 쓰기 때문에 행정관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벽갑 인정이 잘 된다고 하면은 고급 공무원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경금이 많이 있는데 간목이 없고 을목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을경함이 되죠. 그러면은 경금이 을목한테 한정 지어지고 정화를 핸들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투관하는 것보다는 간목이 투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금은 또 경금이 근을 하고 있는 것은 12지지 중에서 어디입니까? 사하고 신입니다. 지장간에 사하고 신의 경금이 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은 뭐냐면은 사중의 경금과 신중의 경금이 다릅니다. 신중의 경금은 봉기에서 경금이 나갔기 때문에 경금은 실제적 형태가 됩니다. 실제적 형태. 같은 경금이라도 신중에서 나간 경금은 실제적 형태다 이거죠. 사중의 경금은 이거는 생지에서 나갔죠. 생지. 이미 이제 지금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이 신중의 경금은 이미 완성된 금이다 이거예요. 실제적 형태인데 요거는 생지에서 나갔고 그래서 금의 가능성이다 이거예요. 금의 가능성. 어린 금이다. 다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린 금이다 이거예요. 어린 금. 어린 금은 뭐야? 자라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어린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금은 저거는 이제 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지. 혹은 금으로 쓰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생지에서 나간 건지 근을 하더라도 중기에서 나간 건지 여기에서 나간 건지 봉기에서 나간 건지 따라서 수임이 달라집니다. 경금이 사중에서 나왔으면 경금이고자 하는 거죠. 경금의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겁니다. 저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거야 희망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으로서 쓰여질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죠. 그것을로 무엇을 벤다 자른다 만약에 칼이라고 한다면 사중의 경금으로 이야기하면 칼이 될 수 있다이지 이 신중의 경금으로 나왔으면은 칼이다 이거예요. 칼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지에서 나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화 입장에서는 경금을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 출현된 것이다 이거죠. 사화가 경금의 시작이고 짝짓기를 하는데 이것이 열매를 만드는 것, 짝짓기를 하는 것이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사중의 경금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경금으로 투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같은 금이라도 이 사중에서 나온 경금과 신중의 경금이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이 신중의 경금은 을은 이미 쓰여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실체적으로 작용이 쓰여질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금의 힘이 상당히 강한 거죠. 이게 사중의 경금은 경금이라도 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 이거예요. 어리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거죠. 약한 거. 그것을
알고서 활용하는 법을 길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잘 보려면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쓰여짐이 모두 다른 것을 알고 써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 경금이면 다 같은 경금으로 쓰고 사중의 경금이나 신중의 경금을 다 같은 걸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것도 축중의 신금이나 술중의 신금이나 유중의 신금이 다 이 지장간에는 신금이 있지만 이게 다 다릅니다. 유중의 신금은 녹이고 정기죠. 술중의 신금은 뭡니까? 이거는 여기의 신금이고 축중의 신금은 중계의 신금이다 이거죠. 이게 다 같은 신금이라도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축술형 같은 것을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축술형 같은 것을. 신금의 상태가 다르니까 형이 작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축술만 있으면 형이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신금이 투출하지 않았으면 토가 많은 거지 축술형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신금이 투출했을 때 뭐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나오고 하나는 중기에서 나왔고 뭐예요? 겉으로 천간에 나왔을 때는 신금이지만 출신 지역이 다르잖아요. 서로 자기의 대표자라고 서로 주장하니까는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묘월 정묘일주, 묘월 정묘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 정묘일주는 목다화식입니다. 목다화식. 이렇게 일과 월에 두 개만 있어도 이건 상당히 목이 왕한 겁니다. 이렇게 목이 많은 거예요. 두 개 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습을상정이다. 습을상정이다. 그러니까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불꽃을 상하게 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묘월 정묘일주는. 화가 습목이 개입되어 있을 때 일반적 목생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습을 상정이 되면 우선 현상이 끓음이 난다.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끓음이 나고 연기가 나죠. 그러니까 불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형태. 때로는 그것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것이 또 목적일 수도 있어요. 연기를 피우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이거죠. 영화제에서 여배우가 일부러 어깨끈을 풀면서 레드카펫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기획해서 신문이나 뉴스에 크게 나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기획된 시츄에이션으로 이런 걸 일명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을 활용해서 역으로 자기를 부각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일부러 기획해서 해갖고 자기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을 노이즈 마케팅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떤 목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얼마든지 용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장면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개그맨들의 연기 장면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것이 이 고객들한테는 굉장한 재미와 자극을 주어 대리만족을 주게 되죠. 그래갖고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실수다, 실패다, 망신수라 해갖고 나쁘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더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실수를 가장한 연출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삶을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반화와 상식적인 기준을 안 따라가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스불상정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잣대를 들이대고 말하는 것으로 저렇게 되면 공부를 못한다, 취직 못한다 등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저런 습한 인성으로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부정적인 것이 쓰임이 유용하다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역사 이래로 천재들의 학습 과정에서 일반화된 교사들의 학습법으로는 천재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천재들은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일반적 교사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바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보라고 평가한 인물이 나중에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 등 큰 인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만 해도 그렇죠. 그러나 사회는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도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쓰임을 찾지 못했고 타행이 안 맞을 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쓰임을 찾으면 특별한 용도로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스불상정으로 끓음이 생겼다 하면은 그 끓음으로 용도를 잘 쓰면 됩니다. 소나무를 떼서 솔밑바닥에 끓음이 생겨갖고 그 끓음을 긁어 모아서 먹을 만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솔나무 끓음으로 먹을 갈면은 솔향이 나옵니다. 그 글씨에서 다 쓰임이 있습니다. 스불상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인생의 피해다, 어렵다,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각각의 삶에서 볼 때는 저것이 특화되고 특별한 그 명만의 가치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특별한 가치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목이 많고 스불상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화가 왕해지든지 정화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목다 화식이니까 화가 꺼진 것입니다. 이것이 습목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스불상정의 목다 화식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조토를 원합니다. 무토나 미토, 술토를 원합니다. 미토나 술토는 정화의 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모광한 것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면서 목생화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경금으로 금극목해도 되니 천간으로 경금이 있고 지지로 미토나 술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다는 것은 묘목이 투관할 때의 조건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묘목이 투관되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데 경금이 있으면 금극목에 대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화가 묘월에 났을 때 조건을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이 습입니다. 이 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습인데 인성의 계절이라는 조건이 중첩되고 안 좋은 기운들이 엉키게 되면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해결해 놔야 한다 이거죠. 습을 해결하는 조건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묘의 정화일주 굉장히 빠르고 예민하고 기민한 사유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묘목에 텐션만 부여된다면 굉장히 빠른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팔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